자, 여러분 서양사 마지막 단원인 냉전을 보겠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건데 실제로 싸운 적은 없죠. 그래서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진영이 있었고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진영의 중심 국가는 미국, 자 이쪽은 소련이죠. 자,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인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원조해줘요. 이게 마셜 플랜이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군사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걸 코메콘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동맹체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자, 마셜 플랜, 코메콘,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 주요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쿠바, 바로 미국 밑에 있죠. 미국 밑에 있는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이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거기다가 설치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일으켰는데요. 이 베를린 봉쇄는 뭐냐면, 자, 여기가 여러분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프랑스 서독이 됐고 여긴 소련 동독이 됐잖아요. 이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야. 4개 나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독인 거죠. 서독인 거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동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독은 이 서베를린과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련과 동독이 이 서베를린을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나 이 베를린 봉쇄 이런 걸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뻔했지만 3차 세계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 양보를 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시면은 이제 냉전 체제가 완화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대탕트 체제가 등장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 자 처음에는 여러분 냉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인데, 자 냉전을 상징하는 건 여러분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자, 트루만 독트린은 자 뭐냐면 여러분 47년에 나오는데 소련이 그리스와 터키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대소강경책을 발표했던 겁니다. 대소강경책.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자, 트루만 독트린은 대소강경책을 발표한 겁니다. 자, 소련이 그리스와 터키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자 트루만 대통령이 대소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옵니다. 69년에. 그래서 냉전이 잠시 완화돼요. 이거를 대탕트 체제라고 합니다. 냉전이 잠시 완화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핑퐁 외교, 탁구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이제 대만은 빠지는 거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돼요. 그리고 뭐 1년 후에 72년에는 닉슨이 이제 중국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80년이 되면 신냉전이 됩니다. 다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신냉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다시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이때는 고르바초프가 1990년대 등장하면서 탈냉전이 됩니다. 냉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 대탕트, 신냉전, 탈냉전.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3세기가 등장하는데, 자 미국이 1세계, 소련이 2세계,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가 3세계가 되는데 54년에 평화 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회의가 열려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하는데 반식민주의, 비동맹주의, 평화공존을 주장해요. 미국이 1세계, 소련이 2세계라면 이들 나라는 3세계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 지도 보면은 3세계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도 여러분 3세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2세계, 소련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3세계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색깔이 다 3세계 국가입니다. 자, 61년에는 비동맹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동맹국끼리 결속하고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민족자유주의를 천명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등이 주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의의를 보면은 이제 3세계가 등장해서 냉전이 완화되고 다극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다극화 체제는 이제 중국과 소련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도 장악력이 약화되고, 자, 그리고 3세기가 등장했고 유럽 통합 운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동유럽에서도 반소 자유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여러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는데 이때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 일어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여기서 반소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독자 노선을 천명합니다. 소련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탕트 시대 때는 또 다극화 시대이기도 한 거죠. 데탕트 시대이자 다극화 시대다. 미국 소련 중심이 아니라 3세계도 있고 그다음 동유럽이 반소 운동을 했고, 자, 그래서 다극화 체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다극화 체제 때는 소련이 스탈린이 아니라 이때는 후르시초프입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또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좀 냉전이 완화된다. 그래서 냉전 완화하면은 여러분 닉슨 독트린도 떠오르지만 소련의 후르시초프도 좀 알아주십시오. 자, 이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죠. 1990년. 네,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선포합니다.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련도 해체되고 냉전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랑 좀 연계된다면 이때 데탕트 체제, 다극화 체제 때, 자, 이 중국은 여러분 유엔도 가입하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베트남을 철수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했었는데 베트남에 있었던 미군을 철수시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탕트 다극화 시대 때 우리나라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면 이 탈냉전 시대 때는 노태우의 북방 외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북쪽에 있는 중국, 소련과 그리고 동유럽과 수교를 맺은 겁니다. 한국사와도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자, 이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선포한 다음에 탈냉전 시대가 오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가 바로 소련 붕괴에 관한 건데, 잠시 이 소련 붕괴를 하기 전에 자, 우리 한국사 좀 잠시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방과 연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연방은 여러분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부는 행정권만 갖는 겁니다. 이게 연방이죠. 그래서 연방은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해. 그럼 이것은 일체제가 됩니다. 일국가가 되는 거죠. 일국가가 되는 거고, 자, 이 연합은 외교 군사도 나눠 갖는 거예요. 외교 군사도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이건 이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 그래요. 북한은 자, 국가 통일을 이루고
민족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통일을 이룬 다음에 국가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민족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류를 활발히 해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 국가를 통일하자. 근데 북한은 아니다. 국가를 통일하면 민족의 동질성은 저절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북한은 여러분 이 연방제를 주장했어요. 인위적으로 국가를 통일하면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된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고려라고 봐요. 왜? 밑에 신라가 있을 때 위에 발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말이 안 된다. 위에 발해가 있었으니까 태조 왕건이 여러분 발해 유민을 흡수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려다. 그래서 이 연방제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6월 15일 날 이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새로 만듭니다. 김정일이. 이 낮은 단계의 연방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있지만 미약해. 그래서 외교군사도 나눠 갖는 거야.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김정일이 이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이거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과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은 서로 비슷한 거죠. 이 그림은 비슷하잖아. 그래서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과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은 서로 같다. 비슷하다. 서로 통일 이전에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연방은 1국가고 연합은 2국가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제정이 있었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이었죠. 이 러시아 황제가 제정이 여러 개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자, 정복했는데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야. 사회주의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평등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평등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다 공화국을 만들어줘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이 다 공화국을 만들어줘. 단지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해. 나머지는 다 행정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소련 연방이 됐던 거죠. 1국가가 됐던 거야.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다 이제 외교군사도 다 나눠 갖는 거야. 그럼 이것은 연방이 아니죠. 이제 독립국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40여 개의 주가 있지만 오바마 한 명이 외교와 군사를 독점하니까 1국가입니다. 소련도 미국처럼 연방이었어요. 1국가. 근데 지금은 독립국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소련 공산당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 중심의 독립국가 연합이 만들어졌고 엘친이 주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유럽에서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도 이제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웬사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는 하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유럽도 붕괴됐고, 그 다음에 1990년 드디어 서독과 동독이 통합됐습니다. 자, 유럽은 여러분,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경제적 공동체였다가 이젠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지금의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공통된 유로화를 사용하죠. 자, 그리고 2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가트,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점을 맺었다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WTO가 만들어지면서도 지역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같은 에이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북미 자유무역연합은 협정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따로 모인 겁니다. 지역별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도 또 지역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 개가 지역 경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고슬라비아가 자, 여러분 세르비아
1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가 성전국이 되죠. 세르비아는 여러분 슬라브족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세르비아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가 만들어졌는데 이 유고슬라비아는 다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졌죠.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유고가 러시아로 남쪽, 슬라브는 슬라브족, 그러니까 세르비아 중심으로 남쪽에 슬라브 국가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졌습니다. 원래 여러분 한 요 정도가 오스트리아 땅이었죠. 여기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확대해 주시면은 원래 한 요 정도가 이제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쪽 부분 여기가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이쪽 부분을 다 유고슬라비아가 흡수했던 겁니다. 근데 유고슬라비아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자, 그다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남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요 잘 사는 나라들은 주로 북쪽에 있죠. 예, 못 사는 나라들은 주로 남쪽에 있고 우리는 같은 인류입니다. 그런데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살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못 사는 이 남북 문제를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